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네, 읽고 떠드는 시간, 좋은 구절을 찾아서 읽고서 한번 떠들어보는 시간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라는 책이고, 책이 되게 예쁘죠. 류시완이라는 중국인 분이 쓰신 거고, 다연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하버드대 심리학과 출신 만능 엔터테이너라고 되어 있는데, 저자는 되게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공부도 굉장히 잘하시는 데다가 엔터테이너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보면 하버드를 나오신 것뿐만 아니라 석사와 박사까지도 하버드에서 받으신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면서 또 음악도 만드시고 DJ로도 활동하시고 뭐 책도 많이 내시고 해서 되게 다채롭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그런 재능이 많은 다방면에 문무겸비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이 되게 그림도 많고 글도 되게 쉽게 쓰여 있어서 정말 누구나 그냥 일반인이 심리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정말 심리학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하고 빠져들고 재미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쓰여져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그러니 나쁜 일이라 해도 긍정적인 어휘를 사용해 표현해보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인간은 부정적인 어휘로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어휘로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림이 되게 예쁘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어떤 칵테일을 먹었는데 이게 진짜 맛이 없었나 봐요. 그러면 아우 맛없어. 괜히 왔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맛없는 칵테일을 먹고 나서 이렇게 특이한 칵테일이라니 좋은 경험했네 라고 하는 그런 긍정화의 표현이 사람을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을 하더라도 계속 그냥 안 좋은 일은 다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불평만 계속 늘어놓는 그런 투덜이가 되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힘을 주고 나 자신도 힘을 얻기 위해서라도 좀 더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긍정화시켜서 좋은 쪽으로 표현을 해주면 주변 사람들도 좀 되게 기분이 좋을 거고 나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는 그런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여기 한번 보실게요. 부담 없이 호감을 이끌어내려면 먼저 인사치레나 날씨의 얘기와 같이 가벼운 한담을 배제할 수 없다. 한담의 특징은 바로 얕고 표면적이며 별다른 개성이 없지만 동시에 부담이 없고 우호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이다. 저는 사실 제가 MD로 일을 하고 있는데 MD라는 게 이제 상품 기획자 제조사의 측면에서 이제 상품 기획자이겠지만 저는 채널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직이에요. 그래서 영업직의 특징이 굉장히 강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기본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일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서로 일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당연히 필수적인 일이지만 되게 재미가 없고 딱딱해져요.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라도 이런 한담, 그러니까 가벼운 농담이나 일 외적인 얘기들을 더 오히려 많이 섞습니다. 그러면 일 외적인 얘기에서 사실 공통점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과 나와의 그런 어떤 살아가면서의 공통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연결이 되면서 더 그런 관계도 끈끈해지고 더 부드러워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담이라는 걸 되게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완벽주의 성격이나 아니면 좀 불필요한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야, 필요한 말만 하면 되지 뭘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대인관계 측면에 있어서 이렇게 좀 윤활유처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패스 수를 늘리라고 하잖아요.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짧은 패스든 긴 패스든 계속 패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패스 수를 늘리면서 상황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말을 계속 툭툭툭 던지면서 짧은 말들 그리고 한담들을 계속 쏟아내 주는 게 패스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좀 저의 그런 영업의 노하우가 하나가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동안 사람들에게 잘 공유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신저 기법이다. 제3자의 칭찬을 전달하며 운을 떼는 이 방법은 새로운 친구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특히 유용하다. 네, 이 방법은 저도 되게 영업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삼자화법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고 내가 의도를 전달하고 싶은 내 생각을 내가 말하지 않은 것처럼 제3자가 얘기한 것처럼 돌려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예를 들어 수익을 어느 정도 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마진을 여기까지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이게 내 의견이라고 하면 나의 그런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이거는 뭐 저희 그 실장님의 의견이다 아니면 저희 뭐 상사의 의견이다 라고 식으로 해서 돌려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칭찬을 할 때도 진짜 너무 일 잘하신다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예를 들어 뭐 어느 팀장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되게 부드럽잖아요. 진짜 그냥 완전 밑도 끝도 없이 치켜 세워주는 것처럼 그냥 진짜 잘하시는데요. 정말 최고십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번 이렇게 감아서 누구한테 듣기로는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진짜 실제로 만나보니 정말 그러시네요.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영감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정말 유용한 방법인데 실제로 활용하기도 되게 쉬운데 많이 쓰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 그림이 재밌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책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그림 사파와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해줘서 되게 잘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애나 이런 그 누구를 사귐에 있어서의 이런 알아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해주는 부분인데 좋은 짝은 거저 얻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 요즘에는 이제 가상의 SNS나 이런 쪽으로 카카오톡이나 뭐 기타 나의 프로필을 공개해서 이제 주변에 보여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찍어놔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관심을 받으려면요. 그래서 어떻게 찍으면 좋겠느냐라는 게 뭐 검증이 어느 정도 됐는데 여기서 나오는 얘기로는 남자의 경우에는 재미있는 일상이나 애완동물과 같이 있는 걸 찍으면 좀 여자들한테 호감도가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자의 경우에는 아름다운 미소나 좋은 안색, 가족과 함께 있는 사진들이 좀 더 좋다. 혹은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좀 좋다. 많이 좀 남자들이 좋아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뭐 충분히 수긍이 가죠. 자신의 개성 드러내기, 남에게 동화되지 말고 초점 효과를 활용해 자신의 남다름을 강요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점 효과라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그런 그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서 그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가 큰 무리들에 가서 내가 키가 작은 경우에 내 키가 작은 걸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개성을 굳이 낮추지 말고 내 개성을 이제 강화해서 그걸 많이 드러내서 나만의 장점을 부각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라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또 간단하고 진솔한 자기소개. 통계에 따르면 첫 마디는 간단할수록 좋다. 그래서 진솔하게 소개를 되게 구차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쉽게 간단하게 가볍게 다가가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함께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다라는 얘기 뭐 당연한 얘기겠죠. 양파가게식 대화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간의 대화를 섞으면서 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씩 그 서로의 가치관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되죠?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투두리스트의 놀라운 효과. 사람들은 투두리스트를 작성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가장 완벽한 기능을 탑재한 투두리스트라고 자칭하는 앱과 소프트웨어가 넘쳐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엄청난 시스템이 있고 또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를 미룰 사람은 여전히 미룬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일부 미루기 환자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기가 막히게 정리하지만 정작 그들이 하루 종일 한 일은 리스트 작성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정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두리스트가 되게 좋죠. 그래서 실제로 어플도 많이 개발되어 있고 직접 이렇게 노트에 투두리스트 작성해서 이렇게 지워나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일을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이제 나열을 하는 건 좋은데 그 나열을 하다가 나열에 만족하고 그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정말 게을러서 그렇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투두리스트를 많이 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력은 사실 3개가 한계거든요. 거의 3개가 한계인 느낌으로 3개 이상, 3개에서 5개 이상을 더 할 일을 많이 세워버리면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투두리스트가 많은데 몇 개를 하지 못하면 하루 내에 몇 개를 하지 못하면 또 자책감이 들고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에서도 말하는 게 3개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빨리 완료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잡고 뒤로 미루기 쉬운 일 하나 잡고 오늘 반드시 끝내야 할 일 이렇게 3가지만 한번 꼽아서 투두리스트를 한번 작성해서
실천을 한번 해봐라. 그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효율이 좀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감이 많이 가죠.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아까 뭐 연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나의 인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내가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전반적인 인생에 우리가 생활에 접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의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정말 그 약간 얕게 들어가는 느낌처럼 보이지만 정말 실용적으로 되게 많이 쓸 수 있도록 공감이 될 수 있도록 지어져 있는 책이라서 정말 부담 없이 읽으면서도 내 삶에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동 절차를 습관으로 만들고자 할 때에는 행하기 편한 절차일수록 유리하다. 예컨대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한다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하루 전날 밤 미리 운동복을 준비해 침대맡에 두고 자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기 때문에 비몽사몽으로 옷장 서랍을 뒤지다 포기하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한눈을 팔게 만드는 장애물을 되도록 모두 배제하는 행동을 일명 길닦기라고 부른다. 되게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뭔가 어떤 습관을 만들거나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나의 행동을 좀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명 그 환경 설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어떤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을 잡은 걸 실천을 안 할 수 없게끔 내 환경을 설정을 많이 해두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북튜브 책 채널을 운영하는 것 자체도 저만의 책을 많이 읽기 위한 환경 설정일 수가 있고요. 강력한 환경 설정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기 싫어, 예를 들면 운동을 좀 해야겠다. 내가 푸시업을 좀 팔굽혀펴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내가 하루에 팔굽혀펴기 뭐 100개씩 할 거야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기보다는 한 개만 하자. 일단 엎드려서 하나만 하는 게 내 목표라고 작은 습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그걸 하나를 하고 나면 좀 더 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길닦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얘가 나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시 운동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끔 침대맡에 이제 운동복을 두고 잔다는 거죠. 그럼 이제 갈아입자마자 운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그 길을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길닦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환경 설정 이 부분 되게 유용한 설정 방법이고 유용한 계획 목표 잡기 방식이면서 심리적으로도 되게 나의 그런 계획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대단히 유용한 전략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이게 정말 이걸 잘 활용하면 인생에서의 성공을 얻는 것에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이 되게 가볍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저는 이거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지금 읽었는데 그렇게 버스에 서서 읽으면서도 정말 쉽게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괜찮았어요.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가볍게 심리학을 접할 수 있는 이런 책으로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얘기할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 좀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